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은입니다. 전문 영양사가 알려주는 식단 강의 저번 1편이었는데요. 예.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많죠. 네, 그렇죠.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실 거예요. 진료를 보다 보면 다들 어떤 말씀 하시냐 하면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운동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기능의학적인 첫 번째 원인은 염증 반응이에요. 몸 안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겼을 때 간에서 이런 염증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생성이 늘어나거든요. 두 번째로는 당의 섭취가 늘어나면 인슐린의 분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슐린 저항성일 때 콜레스테롤의 양이 늘어납니다. 또 세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질 때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하는 세 가지 방법은 염증을 없애는 것,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는 것,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식단에 대해서 우리 강민정 영양사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식단의 레시피까지 공개되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하이맵 클리닉 영양사 강민정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5월 교육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명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 약을 끊게 하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독일까요? 아니신 거 아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콜레스테롤 높다고 하니까 콜레스테롤 저거 나쁜 놈이다. 이거 어떻게 낮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아져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정말 하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 정말 세포랑 세포막이 정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세포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장기의 기능이랑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여러 가지 성호르몬, 부신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합성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걱정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 콜레스테롤 종류 아시고 계시죠? 뭐 있죠? 콜레스테롤 종류? 그렇죠, 맞아요. LDL, HDL, 네. 맞아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LDL은 좀 속상해. 얘는 LDL 자체는요, 간에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송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 있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돼요. 똑같아요. 도로에 있는 자동차가 결국은 운송하는 거잖아요. 걔는 목적지는 도로가 아니에요. 근데 LDL은 결국 도로가 어디냐? 혈중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HDL, 우리가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HDL은 결국 세포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 운송해서 이 많이 공급된 것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해주는 거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만은 아닌 거죠. 걔가 문제는 혈중에 과다하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문제가 되지 않죠. 첫 번째는 간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간이 콜레스테롤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만들어내요. 근데 왜 만들까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우리 몸이 필요하니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필요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쓰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자꾸
결국은 보내줘야 되거든요. 운송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자꾸 그쪽에서 난 필요 없어 이러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 이유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청소나 배출의 문제예요. 왜 청소나 배출의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유를 알면 이제 해답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그 췌장에서는 담즙 효소를 내요. 담즙 분비를 하는데 얘는 콜레스테롤 원료가 돼요. 간에서 재활용 못하게 되면 간은 다시 콜레스테롤을 써서 담즙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주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간이 하는 일들이에요. 간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간이 예쁘게 보이잖아요. 되게 예뻐요. 근데 간에서는 쓸개즙도 만들어내고 우리 면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영양소도 저장해주기도 하고 물질도 대사해주고 호르몬 대사, 그리고 살균 작용하고 혈액량도 조절해주고 항체도 생산해내고 해독 기능, 우리가 그래서 간해독 그렇게 말을 하는 그 간 해독 기능이 있고, 뭐 알코올도 대사해주고, 이렇게 간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콜레스테롤 만드는 공장이라고. 콜레스테롤 자꾸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많으니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는 사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뭘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보통 콜레스테롤 하면 왠지 체중도 좀 많이 나가고, 그죠? 체중이 왠지 많이 나간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식품들을 많이 드셨을 때 올라가기도 해요. 네. 첫 번째로 고탄수화물 식품.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콜레스테롤 지방 이렇게 해서 지방만 생각하는데 왜 탄수화물이 왜 콜레스테롤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많이 먹어서 잉여된 것들이 다 지방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품, 뭐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이것들이 다 잉여되는 것들이 지방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식품이 이제 고탄수화물 식품,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빵, 뭐 쿠키, 그리고 또 뭐 머핀. 그러니까 이렇게 밀가루 음식들은 다 좀 달아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밥을 먹으니까 자꾸 체중이 느는 것 같고 그래서 밥을 안 드신대요. 대신에 빵인데 단맛이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하세요. 그럼 밥은 단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사실은 식빵이 달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탕과 소금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식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었을 때 굉장히 단 페이스트리 이런 것들 있죠. 얼만큼 많은 지방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당분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음료수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단팥빵 이런 것들도 있고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고탄수화물 식품인데, 얘네들이 결국은 많이 먹게 되면 혈중의 당 수치를 올려요. 혈액 중에 당 수치를 올리다 보면 이게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 당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섭취하고 남은 당들은 중성지방으로 결국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 저장된 것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지방 수치를 올리게 되죠. 충성지방으로 저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LDL 수치를 높이게 돼서 결국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죠. 두 번째로 고탄수화물,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100g당 영양 성분이 있고요. 이렇게 성분표를 앞으로 조금 더 잘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것들은 1회 제공당 영양 성분이 있고요. 어떤 거는 100g당 영양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100g당이면 내가 먹는 거는 사실 100g당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당 그 제공되는
그런 당분이 어떤 건지, 탄수화물이 어떤 건지, 단백질이 어떤 건지, 지방이 어떤 건지 요게 나와 있어요. 보통 식품 성분 표시에 보면, 그러니까 뒤집으면 보이는 것도 성분 표시잖아요. 그거 보시면 1회 제공량이 얼마인지, 100g당 제공되는 양이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서 아 이게 고탄수화물 당이구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해 봤고요. 식품군별 당류 섭취량인데요. 이거는 섭취하는 이제 당류 섭취량이에요. 그 중에 가공식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과일, 그죠? 과당. 우리 정말 요새 또 얼마나 단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과당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성 식품이라 그래서 이건 어떤 걸 말씀드리면 채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섭취량을 봤는데 보통 58.9니까 거의 60g에 육박하는 것들이 그 중에 이제 30% 이상이 가공식품 섭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트랜스 지방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얘는 제대로 된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 대사를 교란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트랜스 지방이에요. 거기서 튀긴 것들, 보통 햄버거, 피자, 치킨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 트랜스 지방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이 지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먹을 때는 사실 좋은 그릇에 튀기고 한 번 튀기고 사실 살짝 남아있는 것만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바깥에서 우리 외식을 하거나 이제 배달을 시킬 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남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로 많이 섭취하실 수밖에 없는데 배달 음식들이 거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보통 하루에 2g 이상 드시면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불고기 버거에 보면 한 개, 이거 사실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0.7g 들어가 있고요. 보통 피자에 0.6g 이런 식으로 튀긴 것들 이런 것들 몇 개 사실 몇 번 드시게 되면 훌쩍 근데 2g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보통 트랜스 지방은 지방 대사를 교란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주고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 높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LDL 수치 높일 수 있고 그러면 LDL 수치가 결국 산화돼요. 산화. 그래서 우리 산화 손상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산화된다는 거는 이제 쓰임이 많아져서 결국 노화된다. 노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산화를 유발하고 그게 이제 혈관을 막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 드시는 거는 정말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이렇게 펌핑하는 거 있죠? 시럽. 그게 바로 액상 과당이에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요? 음료수. 음료수에 액상 과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요. 결국은 인슐린이 제일 제대로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뭐 당연히 지방 대사에 영향 주고 지방을 만들어주고 왜냐면 이게 고과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량도 크고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엄청 달아요. 그죠?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를 올려주고 결국 얘는 당독소로 전환돼 가지고 그게 축적돼요. 그래서 LDL 수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에 뭐 낮추는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것들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다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것들이 또 콜레스테롤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았어요. 몇 가지 뽑은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대두 식이섬유. 얘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준대요. 이렇게. 이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옥수수, 겨, 식이섬유, 뭐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 차전차피, 홍국, 대두, 마늘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콜레스테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이제 효과를 조금 더 봤다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것만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해. 근데 얘네들을 꾸준하게 드시다 보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4가지예요. 고탄수화물 식이,
두 번째로 트랜스지방, 세 번째로 액상과당,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있었죠? 포화지방. 이거를 먼저 끊는 게 1차예요. 사실 이거 끊고 나서 한 달 뒤에 콜레스테롤 검사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내가 그거는 안 하시고 자꾸 어떤 거를 자꾸 먹으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걸 먼저 끊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능성으로 인정된 것들 중에 꼭 드셔야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이거 하나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양파는 보통 퀘르세틴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물질도 되고, 얘네들이 사실은 산화된 것들을 막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그 쌈다시마, 얘는 알긴산이라고 해가지고 젤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조금 얘네들은 젤을 형성해 주면서 결국은 장으로 내려가서 얘네들이 그 콜레스테롤 물질을 좀 데리고 나가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리고 늘보리는 베타글루탄이랑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쌀보다는 거의 20배 가까운 그런 식이섬유를 갖고 있고요. 무슨 보리? 늘보리를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전차피는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부풀어놔요. 그게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데, 얘가 참 좋은 게 젤을 형성하면서 콜레스테롤 물질 같은 경우를 잘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배출이 잘 된다는 것 자체는 흡착해서 데리고 나가는 성질이 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젤을 형성하는, 요거 쌈다시마나 차전차피가 젤 형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많은 식이섬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드셔야 되세요. 또 이것만 드신다 이러시면 안 되시고, 얘네들을 잘 드시되 얘네들이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두 같은 경우도 우리 막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두, 콩으로 만든 것들, 두부 이런 것들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양파랑 케일이랑 치커리 넣고선 겉절이 만들었어요. 네, 양파, 케일에는 원래 우리 케일이 해독 주스에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U라 그래서 해독하는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을 때 양파도 넣고 케일도 넣고 치커리를 넣어가지고 겉절이를 담갔어요. 두 번째는 두부 쌈 다시마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원래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대두에 불포화지방산 풍부한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쌈다시마 젤 형성해서 우리 배출해주는 기능 크고, 무순이나 홍고추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쌈 만들어서 다시마로 말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쨌든 꼭 짜서 면보로도 받치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거보다는 밑에 포두부 쌈 말이 했더니 진짜 자주 먹게 되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이렇게 포두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마만 요 크기로 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다시마하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쌈다시마에, 그러니까 포두부예요. 그러면 안에는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 있어요. 단백질도 넣으시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번째로 준비한 레시피가 검은콩 두유예요. 근데 여기에 원래 검은콩 두유에다가 다시마 안 넣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마를 넣어봤거든요. 맛이 괜찮아요. 네, 맛이 괜찮아요. 네, 1대5 물 넣으셔가지고 잡곡 모드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금방 삶아져요. 손이 많이 안 가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다 넣으셔서 그냥 가르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아몬드보다 다른 견과류로 해도 되죠? 가능하죠. 네, 제가 한 번은 호두를 넣고 해봤고요. 근데 이제 맛이 아몬드가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서 이제 아몬드로 했는데 상관없어요. 잣을 넣으셔도 되고 다른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맛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외우실 만도 하시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의해야 될 거 4가지. 고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포화지방, 그쵸? 이렇게 4가지 주의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셔야 할 거 5가지 식품. 요거는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양파, 쌈 다시마, 늘보리, 차전차피, 대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드시면서 배변 활동 좀 원활히 돼가지고 콜레스테롤 물질 있는 것들 좀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의식품 4가지는 정말 가급적이면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많이 높다. 끊어주고 보세요. 끊어주시고 검사해보시면 정말 다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거든요. 콜레스테롤 높으신지 검사 안 해보면 절대 모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느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애가 아닌데도 계속 욕먹고 있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좀 맛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드셔보시도록 할게요.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드링크로 준비하나. 많이 드릴게요. 네. 긴 시간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